마지막으로 이제 감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감사항이라는 것들은 이해와 비평이라는 것으로 핵심 개념이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미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시대, 나의 지역, 아니면 나의 관점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맥락, 그래서 미술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술이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특징과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그런 상호 관련성도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술 비평의 관점을 통해서 비평도 해보고, 그래서 가치도 판단해보고, 자신의 견해를 궁극적으로 발견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감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이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주인공은 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무조건 듣지 않기로 우리가 지금부터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는 되게 다양한 미술 문화들이 있고, 그 미술 문화들은 서로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양상들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술 문화는 되게 다양하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대요. 고흐 아저씨도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 알아요, 여러분? 네, 지금 보는 코끼리는 왜 지금 누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코끼리는 사실 우리가 잘 표현하는 소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인도 경제는 흔히 잠에서 깨어나는 거대한 코끼리에 비유된대요. 근데 코끼리가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은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했지만 계층 간의 불균형, 실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대 인도 사회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미술이 그냥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역사와 연결됐다라는 것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순히 코끼리 조각이 아니라 이 안에는 되게 인도라는 그 나라의 특징, 역사, 경제, 정치, 사회문화적 배경이 들어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은 또 우리나라에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김홍도 형님 외에 여러 작가들이 이제 궁중화원들이 그린 건데, 이런 시대상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화성, 능, 행, 도병중, 네, 행렬도입니다. 화성으로 가는 그런 행렬도를 그려낸 건데요. 이렇게 과거의 사실들을 실제적으로 그려내는 것, 이런 것들도 미술의 굉장히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려면은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겠죠, 맥락적으로. 그래서 배경과 시대적 상황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술을 보려면. 네, 그리고 미술이 특히나 요즘엔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들, 요즘에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산업이 엄청 발전하고 있고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리가 또 알았으면 좋겠는 것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 거다라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 행복하기만 한, 행복한 모습을 담은 오른쪽의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왼쪽의 작품들처럼 어떤 멕시코에서 헌 운동화 안에 낡은 그런 어떤 헌 운동화죠. 요 안에 보면 높은 걸물, 달러 기호, 이게 서구 자본주의의 상징들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어떤 중국이네요. 네,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의미는 몰라도 좋아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작품이 이제는 단순히 자신의 시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산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발달들도 담아내고 있고, 비판적인 메시지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회상을 반영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다양성, 특히 이 주디 시카고의 만천에라는 작품들은 약간 여성에 대한 편견, 남성 중심 사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일어났던 작품인데요. 우리가 자세한 작품은 계약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술이 다양한 문화들을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술 문화라는 것들은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교류를 하잖아요. 특히 파르테논 신전, 영국 박물관, 우리 덕수궁의 석조전. 뭐야? 다른 나라, 다른 시대인데 다 모양이 비슷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술 문화가 교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작품에 보는 것처럼 전파되고 그 다음에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발전되는 그런 형태의 미술들이기 때문에 미술이라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요즘에 다문화 시대잖아요. 다문화 시대에는 다양한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특히나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아주 그냥 수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 시대와 지역, 인종과 계층의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쇼니바레를 보면은 백조의 요소에서 백조와 흑조가 이렇게 마주보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걸 통해서 그 안에는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을 원한다는 메시지. 우리 이동기 작가의 작품을 아래에 보면은 국수를 먹고 있는 미키마우스 같은 친구가 있죠.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이제 같이 섞여 있구나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문화 시대에 이렇게 미술이 굉장히 많이 교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술을 이해할 때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맥락,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비평을 할 때에는 미술 비평에 되게 다양한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걸 저랑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기 뭐죠, 이거? 이 작품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피카소를 제치고 20세기 최고의 미술 작품으로 선정됐다는 거? 어이? 근데 만든 변기도 아니고 사온 변기라는 거? 이게 뭐야? 왜 가치라는 것이 변하게 되는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어떤 오류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어느 날 그냥 멋진 작품이라고 하나 보여줬어요. 이 작품은 세계 최고의 가격에 팔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멋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말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무 비판적인 사고 없이 미술 작품을 바라보는 태도는 이제는 그만. 특히 이 뱅크시라는 유명한 영국의 작가인데 아직도 얼굴이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과 박물관에 자기 작품을 몰래 갖다 붙여놓고 도망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막 사진 찍었어. 직원도 몰라요. 미술관 관계자도 몰라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이 밝히니까 걸린 것도 있고 좀 이상해서 걸린 것도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미술관이라는 권위 있는 장소에 작품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고 그냥 다 멋진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결정하는 주인공이 우리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논란이 되는 그런 작품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어떤 데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죠. 이 작품도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작품들은 다 소위 말해 다 유명한 작품들인데 이 작품은 실제로 자기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어요. 조수들이 했어요. 작가는 아이디어만 넣는데 누군가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왼쪽에 있는 작품은 실제로 역삼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데 뭐야 이거 뭐 생긴 게 뭐 이래요? 그래서 흉측해 보이는데 이것도 작품이래. 아름다운 작품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들도 있었고 또 오른쪽 작품을 보면은 이거는 어떤 공공기금을 가지고 만든 건데 연방 광장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그냥 철 막 같은 거죠. 철벽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장소로 옮기게 됐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힘들고 테러의 위험도 있고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술적인 가치와 공공의 이익 중에 어떤 것이 먼저일까 이런 논란들을 낳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제각기 가치를 두는 기준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입장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부여할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모방론, 형식주의적, 표현주의적, 도구주의적 관점 외에도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둘 건지, 또 나는 어떤 부분에 미술의 가치를 둘 건지 알기 위해서는 미술을 비평해 봐야겠죠? 미술의 감상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비평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는 어디에 더 주안점을 줄 건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감상을 바탕으로 미술 작품을 비평하는 비평문도 적어볼 거고, 그래서 이 비평문을 작성하는 6가지의 단계를 우리 반응하기, 묘사하기, 분석하기, 조사하기, 해석하기, 평가하기 이렇게 있는데, 미술 작품에 내가 반응해보고 상황들을 묘사해보고 특징들을 분석해보고 이 배경이나 맥락을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나 나름대로 해석해서 평가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비교 비평, 작품들 간의 비교 비평 이런 것들도 해봐서 이렇게 비평문도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미술도 비평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경매 프로그램, 여러분들 선배들이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작품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다. 그냥 돈 얼마 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감상에서 이해와 비평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미술에는 되게 많은 가치와 다양한 어떤 관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작품을 맥락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내 스스로 가치를 판단해내는 것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작품을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만의 견해를 나중에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감상에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을 알아봤는데요.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이 각각의 개성을 갖고 있지만 왠지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중요한 것은 굳이 어떤 단원이 체험이다, 표현이다, 감상이다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작품과 작업들을 할 때에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꺼내보시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려운 듯 하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미술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들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모든 어떤 것들을 체험했을 때 또 드는 느낌과 생각 아니면은 문득 드는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 누가?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미술 작품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내가 제작한 거, 친구가 만든 거, 유명한 작가가 만든 거 이런 작품의 특징들이 있구나 해서 가치를 한번 비평해보고 그 다음에 미술이라는 것이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래서 이런 다원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해서 공동체 발전에 우리가 뭔가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만 알았다면은 아마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본격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